62세 김모 씨는 3년 동안 병원을 11번 바꿨습니다. 주사도 맞고 도수치료도 받고 충격파도 받아보고 시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만 바꿀 게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김모 씨는 몹시 황당했습니다. 병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내 생활을 바꾸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말이 허리가 좋아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병원을 계속 다녀도 허리가 낫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허리를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통증만 치료하고 계십니까? 치료와 회복,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열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감기가 그 순간 완전히 나은 걸까요? 아닙니다. 몸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허리도 똑같습니다.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줄었다고 허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통증을 줄이는 치료와 몸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MRI가 그대로인데도 다시 등산을 하고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닙니다. 반대로 MRI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허리를 펼 수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회복은 MRI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사람들 거의 똑같이 행동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걷다가 협착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운동하면 허리를 더 망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운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걷는 것도 줄입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10분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마트 한 바퀴 도는 것도 버거워지기 시작하죠. 허리를 받쳐주던 근육은 약해지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내 허리는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몸은 더 약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아픕니다. 결국 다시 또 안 움직입니다. 이것이 많은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이 빠지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최근 허리 통증 치료 지침은 오히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조금씩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픈데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부터 다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통증이 생기면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며칠 괜찮다가 허리가 다시 아프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디스크가 터졌나? 원점으로 돌아왔네? 이번에 받은 치료는 효과가 없네. 그래서 또 운동을 중단합니다. 병원을 바꿉니다. 새로운 치료를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다음날 근육통이 생기죠. 그렇다고 운동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허리도 비슷합니다. 회복은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 그래프에 더 가깝습니다. 좋아졌다가 좀 나빠졌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허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아니라 한 달 전보다 지금이 나아졌는가입니다. 예전에는 10분도 못 걸었는데 이제는 30분을 걸을 수 있다. 예전에는 약을 매일 먹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예전에는 아이를 안아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안아줄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진짜 회복입니다. 통증이 잠깐 올라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통증이 올라오면 병원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병원 쇼핑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약을 먹었습니다. 조금 좋아졌지만 완전히 낫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병원으로 갑니다. 이번에 신경주사를 맞습니다. 또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아픕니다. 이번에는 도수치료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충격파를 권합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시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치료들이 모두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각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회복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다음 치료를 찾고 또 다음 병원을 찾고 더 강한 치료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치료는 계속 받는데 정작 몸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MRI가 그대로인데도 허리가 좋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MRI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MRI는 정말 중요한 검사입니다.
디스크가 있는지, 신경이 눌리는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MRI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MRI는 몸의 구조를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구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도 디스크 돌출이나 퇴행성 변화가 흔하게 발견됩니다. 반대로 MRI에서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도 통증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증은 디스크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력, 활동량, 수면, 스트레스, 통증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MRI가 그대로여도 생활은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MRI를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병원의 역할과 여러분의 역할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병원은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은 꼭 필요합니다. 병원은 위험한 질환을 찾아냅니다. 심한 신경 압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증을 줄여줍니다. 필요하면 시술이나 수술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줄었다면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통증이 줄어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걷고 조금씩 움직이고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의사가 대신해 줄 수도 주사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회복은 병원에서 시작되지만 생활에서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 하고 자세도 항상 완벽해야 하고 체중도 빼야 하고 스트레칭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회복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보기, 점심 먹고 10분만 산책하기, 1시간에 한 번 잠깐 일어나 움직이기,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몇 달, 몇 년 쌓이면 허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인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야 합니다. 학생은 몇 시간씩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생활 습관부터 바꾸라 하기보다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습관은 결국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가장 오래 사용한 기구는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침대 아니면 의자일 겁니다. 특히 사무직이라면 하루 8시간, 많게는 10시간 넘게 의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한번 치료를 받아도 30분에서 1시간 남짓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3시간은 여러분의 생활이 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의자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의자가 시리즈 T50 에어입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자가 허리를 치료하는 의자는 아닙니다. 의자를 바꾼다고 디스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협착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세는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의자를 사용한 이유도 화려한 기능 때문이 아니라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허리 곡선도 다릅니다. 그런데 의자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시리즈 의자는 요추 지지대를 조절할 수 있어 허리 곡선에 맞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또 자판 깊이도 조절할 수 있어 허벅지를 편안하게 받쳐주고 체형에 맞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은 틸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오래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앉았다가 기대었다가 다시 집중 자세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허리 부담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은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회복은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걷고, 다시 움직이고, 체력을 회복하고, 생활을 조금씩 바꾸는 것. 이 과정에 쌓여야 허리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환경에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의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